네, 6번 나와 있는 첫 페이지에 요 문제는 답은 이제 2번이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게 된다는 것을 좀 활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뭐라 그랬죠? 동시에, 그러니까 P를 동시, Q 동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을까? 시간이 동일하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Q를 통과하는 순간, 자 여러분 우리 그림 봤을 때 그림에는 없고 줄글에 쓰여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속도 Y 성분 크기가 얼마로 나와 있어? EV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X라고 할 텐데 거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뭔 알 수 있냐면 이 거리에, 그러니까 Y 방향으로 변이, Y 방향 변이는 L로 동일할 것 같아. Y 방향 변이가 A의 변이가 얼마예요? Y 방향으로? 플러스 A 되겠죠, 그렇죠? B의 Y 방향 변이 크기는 얼마야? 요것도 똑같이 L이다. 근데 뭐가 똑같냐? 시간이 동일하죠, 그렇죠? 걸린 시간 동일하고 Y 방향 변이 같으니까 Y 방향 평균 속도가 같은 거지. 요렇게 일단 바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V로 시작해서 V로 끝났으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평균 속도가 2분의 3V야. 자 그러면 B는 자 출발할 때 Y 성분 속도 모르겠어. 근데 도착할 때 얼마였어? 2V였지, 그치? 근데 평균이 얼마야? 2분의 3V가 Y 방향 평균이려면 처음에 Y 성분이 V구나. 그렇게 되면 X 성분도 자동으로 나와서 이제 2분의 아니야 루트 3V가 자동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때 B 위치에서 자 각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각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B 위치에서 Y 방향 성분이 2V면 X 방향 성분은 2루트 3V겠고, 그래서 전체 속력은 4V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처음 속력 얼마? 2V로 출발해서 4V로 끝나는 겁니다. 2 곱하기 A 곱하기 B의 값도 곱하기 이동 거리 X인데 이 X는 얼마냐? 여기가 Y 성분이 지금 L이잖아요? 그 변이에 X방향 변이 루트 3L일 거고, 그리고 전체 빗변 길이는 2L이 될 것 같아. 그래서 2 곱하기 A 곱하기 2L 하면 얼마다? 속력 제곱 변화량 낮은 속력 제곱 4V의 제곱 16V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4V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12V 제곱. 그래서 A는 4L분의 12V 제곱 되면서 답은 2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19번 같은 경우는 답이 일단 3번이에요. 네. 요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 자, 얘네들 가속도가 어떻대? 가속도가 같다. 같은 가속도다. 그쵸?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연직 방향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왜? 왜냐면 Y가 연직 아래로만 이동했어요. 그쵸? 직선 운동했죠. 그러니까 등가속도이고 직선 운동이죠. A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방향이랑 그 다음에 운동 방향, 속도 방향이 평행이에요. 나란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요. 얘는 어쨌든 직선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아래나 위인데 근데 이 B 보니까 위는 아니겠지. 만약에 연직 위 방향이었으면 B가 어떻게 됐어야 돼?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러면 봐봐. B 방향이었으면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됐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가속도 방향이 연직 아래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인 거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X 방향으로는 등속인 거지, 그치? B 같은 경우가 X 방향, 자 우리 EV0가 이렇게 있는데요. 30도라며.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으로 V0였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루트 3V0인데 이게 뭐라고? 등속이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루트 3V0 등속이다. 그러니까 자 X 방향 변이가 얼마예요? L0고요. 그때 X 방향으로 속력이 안 바뀌었어. 루트 3V0 이렇게 해주면 3V0분의 루트 3 L0가 5점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죠. 변이를 시간을 나눈 거지. 그 다음에 변의 속도가 나는 거지.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볼 건데요. 자, 얘가 그러면 이때 연직 방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그러니까 y 값이 안 변했잖아요, 그쵸? y 방향의 가속도와 있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인데 가령 이런 거지. 처음에 플러스 v0로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v0가 됐을 때 어떨까? y 방향 변이가 0이 될 수 있겠지, 그치? y 방향 위치의 y 성분이 원위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y 방향 속도가 플러스 v0로 출발했으면 마이너스 v0로 도착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떻게 되었냐? x 방향으로는 루트 3v0 그대로 가고요.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v0가 돼야 되겠지. 속력은 똑같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y 방향으로 변이가 얼마 변했어요? 아니, 속도가 2v0만큼 변했어. 우리 크기라 했으니까 절대값을 취할게요. 자, 2v0가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죠? 루트 3v0 분의 L0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속의 크기는 L0 분의 2루트 3v0 제곱이 되겠다. 2가 빠져서 니은 틀렸다. 그럼 디귿 L은 무슨 거리냐? 저거 A가 떨어지는 거리예요. 자, 그럼 얘는 얼마나 출발해서? v0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거 동시라 그랬죠? 같은 시간이라 했는데 시간이 요걸로 같은 거야. 시간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가속도가 뭐예요? 이거죠. 자, 그러면 그냥 저거 해도 되겠는데 2a 써도 되겠는데? 2 곱하기 a가 L0분의 2루트 3 v0 제곱. 그 다음에 L 했더니 이게 좋지 않구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 속력이 얼마야? v0로 출발해서 3v0로 끝나지, 그치? 그래서 얘는 8v0 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거 사라지면 v0 제곱 사라지면 4루트 3 분의 8분의 4루트 3이 L분의 L0 이렇게 되겠죠. 제가 좀 멍청하게 했네요. 그러면 L은 루트 3분의 2L0 이렇게 되겠죠. 얘는 3분의 2루트 3L0. 디귿 맞구나. 다음 3번. 그래서 EAS 사용해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해도 돼. 그래서 근데 요게 조금 더 빨랐을 것 같아, 그치? EAS. 그래서 거리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방법도 좋았을 것 같다. 다음 3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또 6번이나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답이 2번입니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요런 유형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방향 변이가 H고 그 다음에 Y방향 변이가 3분의 H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변이가 H 대 3분의 H. 그러니까 몇 대면? 3대 1이 되는 점은 몇 번 존재할 거냐면 P점으로부터 원래 출발한 점으로부터 그 마지막 위치까지 봐봐. 두 선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그려봐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언제만 나올 거냐? 한 번만 나올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겹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 직선의 기울기가 0으로 도달하다가 어떻게 돼? 바닥에 부딪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기울기를 가지고 특정 시간을 이제 확정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출발함에 따라 자, 여기랑 여기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이만큼 돼. 여기랑 여기는 그거보다 작아졌지? 여기랑 여기는 그거보다 기울기가 작아져. 봐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기울기 X방향 변이와 Y방향 변이의 비를 가지면 시간이 특정이 됩니다. 시간이 특정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45도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게 X방향 속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V 바로 갈 수 있을 거야. Y방향, VY는 2분의 루트 2V에다 뭐가 있을까? GT를 빼준 거가 되겠지. 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쵸? 그러면 X방향 변이, 델타 X는 2분의 루트 2V, T2가 되겠죠. 등속이니까. Y방향 변이는, 자, 이거 적분하면, T에 적분하면 2분의 루트 2V, T 빼기 2분의 1, GT 제곱, 맞죠? 근데 이것 때 이거 뭐 때문에 시라고? 3대 1이 되는 순간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자, 2루트 2VT는 3배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2분의 3 GT 제곱이
루트 2 vt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요 t라는 순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t 하나씩 사라지고 t는 g분의 3g분의 2 루트 2 v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요게 얼마라고? 요게 h지. 그치? 여기다 지워놓으면 2분의 루트 2 v 곱하기 t가 3g분의 2 루트 2 v는 h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 물어보는 형태가 g랑 h만 가지고 v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t를 소거하라는 느낌이잖아. 이해됐어? g랑 h를 가지고 v를 설명해라라는 거는 t를 없애라 여서 저는 이 t 자리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3분의 2v제곱이 h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v제곱은 2분의 3gh. 나 이 계산을 못하겠더라 요즘. 그래서 v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어떤 형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출발점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점과 도착점을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한 번씩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가 딱 나오는 순간 시간 t가 특정이 돼요. 어떤 시간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자, 이 기울기가 x방향 변이와 y방향 변이가 3대1이 되는 시간이 t는 3g분의 2 루트 2 v로 특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특정 시간을 찾아내면 그때의 그쵸, 높이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우리 오른쪽에 19번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할만할 것 같은데, 자 A랑 B랑 봤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얘네들이 연직성분이 어떻게 된다? P점에서 만날 때 연직성분이 0이 돼요. 자 이때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야? 연직 아래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B가 왼쪽으로 가려면 V0로 간다라고 칩시다. 수평성분 왼쪽으로. 자 그러면 연직성분, 연직속도는 얼마였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값이 얼마야? 0이고 처음 성분이 V'이라 하면 V' 더하기 0을 2로 나눈 것이 뭐여야 돼? V0여야 돼요. 왜? 수평방향 변이 2도 D이고 연직방향 변이도 D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수평방향 속도의 크기 V0랑 연직방향 평균 속도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 2V0로 연직방향으로 쏘아 올린 거다. 수평방향 V0, 연직방향 2V0. 근데 A 같은 경우도 같은 높이 도달해야 되죠. 그럼 연직방향 속도가 2V0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수평방향 2배 갔으니까 얘는 수평방향 속도의 크기는 2V0.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2루트 2V0가 A, B 같은 경우는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V0가 되겠죠. 그래서 VA는 2분의 2 루트 2 V0, VB는 루트 5 V0 하면 4V0분의 루트 10 V0가 되겠죠. 4분의 루트 10, 4분의 2번. 별거 없죠? 이런 느낌. 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원운동과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31번. 첫 번째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우리 등소원 운동에서 자,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처음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R과 세타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요게 이 위치가 x, y라고 하면 얘가 원운동에서 반지름 R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했었지. 그래서 x가 어떻게 됐었니? x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됐었는데, 근데 이 등속원 운동에서는 각속도가 일정해서 세타를 t로 나눈 게 오메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세타 대신에 오메가 t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코사인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로 넣을게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마찬가지로 오메가 t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그러면 이제 x 방향 속도 성분은
이제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아이고 오메가를 뺐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왜냐면 이 들어간 게 세타 자리에 오메가 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오메가 t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라서 오메가가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 y 방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얘는 AY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X방향 가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고요. Y방향 가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방향 가속도 성분은 Y좌표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돌다가 보니까 이 P 같은 경우는 돌자마자 가속도의 성분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지, 그치? 마이너스 성분이 되지. 자, 그럼 가속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거는 그러면 변위가 어느 방향이라는 거야? 변위는 플러스 y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Q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플러스 y 방향이잖아요. 그럼 변위는 마이너스 y 방향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등속원 운동에 우리 구심력 방향을 한번 보시면 가령 얘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가 여기 있으면 위치가 R이라는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때 가속도 방향은 구심 방향은 이 중심을 가리키는 방향이라 해서 내가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그럼 왼쪽 아래로 향하게 되고 내가 왼쪽 위에 있어.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 되고 내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으로. 내가 아래에 있어. 위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Y방향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Y방향이다? 그 말은 뭐냐? 변위는 플러스 Y방향이다. 요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 자, 그래서 A랑 B 중에 보니까 A는 변위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가 되지, 그치? 그럼 이제 가속도가 뭐가 될까? 플러스를 가질 거예요. Q가 뭐다? A다. 그 다음 P는 자동으로 B가 되겠죠. 얘가 변위가 플러스 Y가 되니까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B, Q는 A. 그래서 기억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리언과 디귿을 좀 세트로 볼 수 있고 B에 대해 일단 가야 되겠다. 자, B는 지금 점선이에요. B의 주기가 얼마인가요? 자, 주기가 뭐냐? 한 번 운동이 반복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굴러가는 시간 얼마나 같아요? 자, 0에서 자, 골 갔다가 0 가면 한 주기 아니지, 그치? 뭐 같대? 마루 갔다 0 가야지, 그치? 0 골, 0 마루, 0 되는 시간 얼마예요? 4카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오메가랑 주기와의 관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메가 B는 얼마일까? 4파이분의 2파이에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오메가가 괜찮아요? 오메가가 2분의 1이 나왔을 때 자 B의 속력 물어보는데 B의 가속도 크기가 얼마가 될 것 같냐면 얘가 Y방향으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더 커지지 않고 플러스 3까지 갔다가 더 커지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가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이 뭐다? 이거의 진폭이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MR 오메가 제곱 하면 상수 가속도의 방향은 계속 바뀌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가속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얘 B 같은 경우는 3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R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R 오메가 제곱. 근데 이렇게 했을 때 R 오메가 제곱인데 속력 물어보잖아.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R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VB 곱하기 오메가 B 했더니 이게 얼마다? 3이다. 오케이? 그럼 오메가 B가 지금 얼마냐? 오메가 B가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VB는 얼마야? 6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의 속력은 얼마다? 6m/s다. 니은 틀렸고. 디귿 T가 3파이 초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가 얼마였는데? 4파이 초였죠, 그쵸? 그치? 자, 3파이면은 4분의 3바퀴를 돌려봐. 자, B가 지금 여기서 4분의 3바퀴를 돌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어디로 가요? 플러스 X방향이네요. 기억? 답은 1번.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자, 오른쪽에 생김새는 좀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근데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여기서 뭐 물어보겠니? 여기서 뭐 물어볼까? 케플러 조화법칙 물어보겠죠. 그쵸? 서로 같은 행성을 도는 위성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자 T 제곱은 뭐에 비례했었어? 긴 반지름 세 제곱. 타원이라서 반지름 말하기 약간 애매한 긴 반지름. 근데 반지름으로 퉁쳐도 상관없어요. 긴 반지름의 세제곱 소리.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T2랑 T1을 보니까 T1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0부터 T1까지 가니까 A가 어떻게 돼? A의 주기야. T1은 TA입니다. 근데 T2는 어떻게 되니? T2는 0부터 T2까지 가봐. 무슨 일이 일어나? 점선이 절반까지밖에 안 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T2가 뭐다? T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대문자가 좀 더 편하지. 그치? 자, 그러면 TB는 이 T2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TB는 2 곱하기 루트 2 TA가 되겠지. 주기가 지금 몇 배예요? 2 루트 2배. T가 긴 반지름 그냥 R이라고 할게요. 2분의 3승에 비례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주기가 2 루트 2라는 거는 2의 2분의 3승이라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반지름, 긴 반지름은 2배 차이라는 거지. RB가 2RA구나. 그래서 기억에 대한 해답. B가 A의 2배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긴 반지름이 2배인 거야. 그 말은 근일점, 원일점처럼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가 나와 있냐? B 같은 경우는 중력이 가장 셀 때가 9F고 가장 약할 때가 F야. 무슨 말이야? 자, 질량이 혹시 바뀌니?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야? 행성에 최근접했을 때 9F, 그 다음에 가장 멀어졌을 때 뭐라는 거야? F라는 얘기야. 거리가 몇 대 몇이니? 1대? 중력인데? 거리에 제곱이 분모해 오잖아. 그럼 얘는 1대 3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8F 대 2F야. 그럼 중력의 크기가 4배 세지려면 거리가 절반이라는 얘기라서 얘는 1대 2가 된다는 얘기야. 근일점? 근지점이라고 하자. 행성 근지점과 원지점, 지구라고 했을 때 근일점 같은 그런 거야.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의 B가 1대 3이 나오는 게 B고 A는 1대 2가 나와요. 근데 전체 긴 지름이 몇 배야? 2배야 B가. 그러면 1대 3 4조각이 나고 1대 2 3조각이 되잖아. 4랑 3의 최소 공배수가 12잖아요. 그래서 12랑 관련된 숫자로 잘라주면 좋아. 그래서 RB를 12R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긴 지름을 B의 긴 지름을 12R이라고 하고 A의 긴 지름을 6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눠? 가까운 점은 3R, 먼 점은 9R. A는 가까운 점이 2R이라고 하면 B는 A의 먼 점은 4R이 되는 거야. 그래서 RB의 최소값은 3R이죠. 3R은 RA의 최대값 4R보다 크냐? 그렇지 않았네요. 니는 틀렸고. 그러니까 질량은 B가 A의 32분의 81배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중력의 크기를 줬잖아. 그쵸? 자, 9F라는 게 뭐냐? 언제? B가 제일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거리가 3R의 제곱분의 G 라지 M 곱하기 MB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F는 뭐냐? A가 제일 가까웠을 때. 8F는 2R의 제곱분의 G 라지 M M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MB 대 MA가 99, 81 대 84, 32 이렇게 되겠지. 디귿 맞네. 디귿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재밌죠?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구성이 아주 알찬 거야. 그래서 전체 긴 지름 B는 주기로 따지고요. 그다음 그 긴 지름을 가까운 점과 먼 점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 중력의 크기 B를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 긴 지름 B가 나와 있지, 주기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중력의 크기 B로 갖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뒤에 있는 두 문제만 마저도 보겠습니다. 자, 6번에 자 여기 나오는 바이메탈이 있어요. 자, 바이메탈은 어디로 휜다?
선팽창 계수가 큰 쪽으로일까 작은 쪽으로일까? 함정이야. 뭐냐면 가열이랑 그치. 가열과 냉각이 달라요. 자, 가열할 때 원래 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게 선팽창 계수가 크다 치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는 게 언제야? 가열할 때야.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개수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휘었어요? 개수가 작은 A 쪽으로 휘었죠. 작은 쪽으로 휘었어. 그 말은 길이가 늘어났다. 가열이다. 그래서 얘가 고온이고요. 가에서 나로 가열한 겁니다. 가는 저온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할 때 길이 변화량 자체는 금속, 그러니까 이게 가열인지 냉각인지 필요가 없어. 길이 변화량 자체는 누가 클수록? 선팽창 계수가 클수록.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A가 계수가 작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바이메탈의 온도는 가랑 나에서 우리가 선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었잖아요. 그럼 가열이에요. 냉각될 때는 선팽창 계수가 큰 쪽으로 휘는 겁니다. 짧아진 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었으니까 가열한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이게 틀렸고, 이걸 이용하면 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그치? 그래서 우리 전기밥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계속 저항에 전류 흘려서 가열하면은 밥 탈 거잖아. 어떻게? 이건 아마 자석 방식일 텐데, 그거는 이거랑 대충 비슷하게 다리미 같은 거 보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 끊어. 그럼 식겠지. 식어. 다시 온 하고 온도 높아져. 끊어. 식어.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이야. 온도가 시간에 대해서 요런 방식이래요. 이런 방식. 그래서 특정 온도보다 낮아지지 않게, 그 다음에 특정 온도보다 높아지지 않게를 다 해줄 수 있는 방식인 거야. 이해됐어? 온도 낮아졌어? 끊어. 온도 낮아졌어. 다시 가열. 온도 높아졌어? 끊어서 냉각. 가열, 냉각, 가열, 냉각 이렇게 반복하면서 요런 삼각함수 형태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 특정 온도 이하로 낮아지지 않게 조절 가능. 3번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강조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동한 열량이 A랑 B랑 같을까 다를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열량이 A랑 B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 돼요. 왜? 이런 형태를 직렬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을 뭐야? 제발.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다른 거야. C랑 D랑 해볼까? 그러면 QC랑 QD랑 같을 필요가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을 필요가 없어. 근데 얘는 같아야 돼요. 직렬에서는 반드시 동일하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열량이 반드시 동일하고요. 병렬에서는 같을 필요 없습니다. 병렬은 동일할 필요 없다. 우리 전류가 직렬에서 어땠어요? 직렬에서 전류가 다를 수가 있었나요? 같아야만 했어. 근데 병렬에서는 전류가 같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저항이랑 전압 비해서 저항이랑 전압 비율이 같으면 전류가 같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전류가 달랐어요. 그래서 병렬은 전류가 달라도 되듯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열의 양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직렬에서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열의 양이 같아야 된다. 왜? 어디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디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이 그냥 고온에서 A로, A에서 B로, B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된다면 직렬인대에서는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열량이 같아야 된다. 이를 이용해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자, 델타 T분의 델타 Q가 뭐에 비례했었냐? 자, 일단 뭐가 있었죠? 열 전도도가 있겠죠, 그렇죠? 열 전도도 K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면적이 어떨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잘 통과하고요. 그 다음 온도 차이가 없으면
전도가 안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델타 t가 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어때요? 잘 지나가기 힘들어. 반비례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동일하다? 요게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한 거 보면 일단 면적 어때요? 면적이 지금 요 문제에서 동일합니다. 그쵸? 그렇잖아. A의 면적, 요 면적과 B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안 나와 있나? 단면적이 갖고가 있네. 면적 동일하잖아. A 동일. 그 다음에 델타 T. 자, 왼쪽 끝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이 연결 부위가 50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0이야. 그러면 A에서의 델타 T가 얼마야? 50. B도 50으로 동일하네요. 여기 동일. 오케이. 그러니까 자, 좌변이 동일한데 우변에 A랑 델타 T가 동일하잖아. 그럼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L분의 K가 동일하다. 그런데 길이가 누가 기냐? A가 기니까 KA가 KB보다 커야 됩니다. 기억 맞는 말인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달하는 열량은 A랑 B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직렬일 때는. 직렬은 이게 다르면 안 된다. 근데 병렬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병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직렬은 이게 다를 수가 없다. 이게 틀렸고. 디귿 A랑 단열 성능을 보면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이 전도가 잘 안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 상황에서 보면은 열 전도도가 큰 A가 길어요. 그죠? 근데 나에서는 열 전도도가 큰 A가 짧아졌어, 지금. 그러면 B는 열 전도도가 작은데 길어진 거잖아요. 그치? 그럼 누가 더 잘 흘러갈까? 열은 가에서 잘 흘러가겠지. 그치? 그러면 전도가 가가 잘 되니까 단열 효과는 나가 더 좋은 거죠. 이해됐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단열 효과는 안 좋은 거죠. 이해됐어? 약간 정성적으로 문제 풀 수 있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연결 부분의 온도는 50도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냐 낮냐? 판단 어떻게 할 거야? 이때도 뭐가 같아? 델타 T분의 델타 Q는 동일하다 했다. 그치? 이게 뭐랑 비례했지? K 곱하기 그 다음에 면적. 근데 이건 또 동일할 거예요. 그 다음 델타 T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L 요거가 어떻다? 지금 동일하다는 거야. 그쵸? 근데 동일한 애들은 빼줘. 자, A 동일합니다. 면적, 단면적 동일하고요. 그 다음 길이가 지금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이 없구나. 그냥 동일하다고 해볼까? LA랑 LB랑 지금 같게 해놨다 쳐볼게. 자, 그럼 이거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K 열전도도랑 델타 T가 동일한 거예요. 곱한 것이. 곱이 동일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열전도도가 크면 델타 T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열전도도가 크잖아. 그치? 그럼 온도 변화량이 어떻다는 거야? 오히려 작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50도보다 어떤 거야? 높은 상태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열이 똑같이 지나가려면 A가 열전도도가 좋잖아. 그럼 온도차라도 작아야 되는 거고, B가 열전도도가 작잖아? 그럼 온도차라도 커야 같은 양이 지나갈 수 있는 거.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답은 1번이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 우리 6시 11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